시장이 무자비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일본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제 일본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2.4% 떨어졌는데 지금 니케이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더 세게 떨어지는 건 나스닥이 그제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요만큼의 하락 부분을 갖고 들어온 건 이제 이 엔비디아하고 그죠? 엔비디아 그 뭡니까 블랙웰 그 부분에 공급이 늦춰진다. 요 악재가 이제 이 장 끝난 다음에 나왔고 거기에 이제 애플과 관련 애플이 금요일날 그나마 지지를 해줬었는데 걔가 또 뭐 버크셔웨이가 매도를 많이 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나스닥 선물이 오늘도 1% 이상 약세를 보이는 상황. 근데 이런 부분까지가 지금 가미된 상황이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2.4% 떨어진 거에 비해서 아시아 증시가 이제 지금 니케이가 뭐 장중에 장 초반에 7%까지 급락을 하고 그다음 대만이 지금 7% 가까이 급락을 하는 부분인데 요걸 이제 한번 뜯어보면 기술적으로 니케이도 사실은 요 추세에서 돌아 나오는 자리가 여기잖아. 이제 이 위치인데 이것까지 깨버리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하락을 하면 추세 라인도 깨는 위치인데 이렇게 이제 장기로 올라오던 추세 라인은 오늘 깨버렸어. 장중에 여기는 지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까지 깨버린 부분이 아까 봤었던 엔달러 한일의 약세 부분이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요 마디 이제 요 상승하다가 첫 번째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락한 거를 반등한 이후에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마디로 우리가 올라갈 때도 2단 상승을 세게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조정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니케이도 2단 지금 이렇게 34,250까지 이탈을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은 과매도권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위치지. 자 거기다 이제 대만도 니케이 차트하고 비슷하잖아, 그죠? 이게 이제 엔캐리 자금이 미국 기술주나 대만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이탈,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하락하고 그 다음 요 라인에서 지금 2단 하락까지 마디까지 거의 왔잖아 얘도 그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은 지금 그 마디를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대만도 뭐 장기 추세 라인이었었던 요 라인을 이제 아직 뭐 대만은 깨진 않았지. 요 정도까지 요 추세 라인까지 내려와도 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 뭐 아침 10시 11시 부근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요 빨간 라인을 터치할 수 있는 이만을 살짝 붕괴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통상적으로 첫 번째 장대 양봉 개파락 그리고 두 번째 개파락으로 지금 들어오는 위치인데 이제 이렇게 과하게 들어온다면 알꼬리를 다는 게 일반적이야. 우리 시장 코스피 11% 10 뭐 참 나대기네 나대기 그죠? 근데 잘 참아야 돼 아셨지? 지금 개인 투매만 죽으라고 나오잖아 크싸게 그죠? 시장이 멸망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고. 지금 외인 선물도 3,000계약 그죠? 3,000계약으로 줄어들었고 11,000계약에서 그런데 지수만 계속 내려오잖아 그지? 흔들리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쟁 나고 3차 세계대전 나면 여러분들 주식 갖고 있으나 현금 갖고 있으나 통화가치 하락하고 똑같아. 저도 줄담배로 버티고 있어요 칼리아님. 아 정말 진짜 시장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이야. 자 외인 선물은 많이 줄었지 그죠? 장 초반에 11,000계약까지 매도했다가 그죠? 1,700계약까지 줄었는데도 지수는 겨우 아랫꼬리 찔끔 달고 그죠? 아 정말. 자 지금은 섹터가 전부 다 떨어지는 라인 부분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이것 때문인데 지금 엔달러도 142엔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심해. 지금 나스닥 선물도 5% 하락하면서 뭐 아까 5%인데 지금 또 몇 프로인지 5.47% 이제 그 테크지수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일 거라고. 그래서 시장 지수 쪽으로 보면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 반도체나 이쪽 라인이 더 위험하고 우리 쪽은 그나마 덜하다라고 판단인데도 뭐 10% 넘게 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말 속이 타는데 그래도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더 나은 거야. 아시죠? 막 던지고 막 이러고 투매하고 막 이런 타이밍이 아니고. 그렇지. 엘렉션이 만약에 핵 쏘면 이스라엘은 핵이 없냐고. 그죠? 응? 이스라엘도 핵이 있잖아. 그럼 공멸이야 공멸.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란 뭐 붙으면 서방 국가 미국이 이란 쏠 거고 그러면 사우디 사우디는 뭐 그렇다 쳐도 그 옆에 중동 국가들 다 같이 붙고 서방 국가들 다 붙고 그러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는 가만히 있겠냐고 그지? 북한도 가만히 있겠냐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럼 3차 세계대전이지 그지? 그러면 주식으로 갖고 있으나 주식 다 팔아서 현금 갖고 있으나 똑같이 같이 하락이야 그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협이 막 같이 진행돼야 그지? 시장 이번에는 좀 특수한 경우고 여튼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공멸인데 그지? 공멸인데 북한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못 쏘는 게 뭐예요? 걔네가 우리 쏘면 우리만 죽냐고 그죠? 우리가 걔가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을 하면서 같이 박살나는 거잖아. 그런데 정치 지도자 뭐 지도자라는 이름 붙이기도 그렇고 그죠?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놈들이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부분을 그죠? 그걸 하겠냐고. 엘레강수님 자기 권력이 없어지고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거를 하겠어요?
안 한다고. 정상적이면. 그렇잖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놈들이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떨 때가 가장 무서우냐면 죽기 살기로 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똑같을 때 잃을 게 없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위험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싸움도 여러분들 잃을 게 많은 사람하고 잃을 게 없는 사람하고 싸우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그 이유야. 왜? 나는 죽자 사자인데 뭐 죽거나 말거나. 그죠? 그런데 상대방을 패려고 그러다가도 그죠? 내 가족, 내 부모, 내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은 뭐해? 싸움에서 지게 마련이라고. 여튼 정말 죄송해. 제가 이전에도 기술적 차트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기술적 차트로 무지 안 좋다. 그죠? 그래서 그 스쳐가는 말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죠? 코스닥 시장이 800도 깨고 쭉 내려와서 더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시장이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좋은데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도 못 올라간 시장이 미국 시장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더 내려오면 어쩔 거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안 좋은 흐름으로 최고 안 좋은 흐름으로 온 거야.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였어.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여도 미국 시장이나 또 미국하고의 일본의 공조 이런 현상 이런 흐름으로 보면 섣불리 엔화 강세를 용인하지 않을 거다. 미국 시장이 그거의 공조를 계속 맞춰왔는데 이번엔 무슨 이유인지 어디 갔어? 이 차트가 나오지도 않네. 왜 업종 차트도 안 나와? 그래서 코스피는 그래도 이런 저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장중에는 깼지만 그죠? 이 이전 저점 라인 부분을 그래도 여기는 여기서 방어가 됐어야 되는데 뭐 원체 일본 시장 13% 떨어져. 무지막지로 달겨들면서 때리니까 뭐 꼼짝 말하잖아. 그제? 일본이 대만이 8.35%, 이 추세 라인 딸랑 와 있고 니케이는 지지해야 될 라인 다 허물고 내려가서 13%, 12.4% 급락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거래소는 뭐 PER이고 PBR이고 뭐 펀더멘탈이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2440까지 다이렉트로 급락을 했고, 그죠? 코스닥 이거 쉽지 않대. 이 라인도 못 깨니까 결국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잖아. 여기까지. 그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을 5%대 하락을 딱 보여주고 오후장 들어서 초반만 해도 그죠? 장 초반만 해도 1.5%그 정도 약세였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아시아 증시가 계속 약하고 타락하니까 나스닥 선물도 계속 떨어져서 5.4%까지 급락. 그리고 그것까지를 4, 5% 라인까지 하락할 거를 우리 시장이 다 지금 반영하면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근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까지는 추세를 지켜줬는데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이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엔비디아의 악재 이게 나오니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놓여진 거지. 그죠? 왜냐면 미국 시장의 마디로 보면 다른 데는 지금 마디를 두 마디를 넘게 하라 그랬잖아. 아시아 증시가. 이 한마디로 보면 여기 라인까지 미국 시장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버린 거지. 그지? 그런데 미국 시장 떨어질 그 엔비디아의 악재와 애플 매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의 악재까지를 우리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선반영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우리 이야기한 게 엘레강스 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이 인도가 누구야? 이란이 그죠? 이스라엘을 어떤 식으로 도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그죠? 그게 전면전으로 가는 핵사용이 아니라면 핵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핵사용을 상식으로 들면 위험자산이라는 주식을 투자할 수가 없어. 그죠? 러시아도 핵이 있잖아. 그거로 그냥 우크라이나 확 때려버리면 되지. 그런데 왜 이 재래식 무기로 싸우겠냐고. 그거는 서로 완전히 파산되는 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그런 상식적인 흐름으로 바라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보는 건 아닌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 그렇게 봐.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오후장에 확 밀려 들어간 건 나스닥 선물까지 아시아 증시 약세이면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그걸 하고 한 상황이고 지금 오늘 일봉으로는 주구장창 내려와서 142에서 아침만 해도 144엔 그죠? 거기서 145 왔다 갔다 하다가 오후장에 확 밀려 내려오니까 주구장창 내려왔는데 이것만 보면 안 되고 그죠? 일봉 내의 분봉만 보면 안 되고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0.15% 금리 인상을 했다고 지금 환율을 어떻게 금리 참 말도 안 나와. 그죠? 여기 인상한 시점 7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렇게 뺐는데 5일 동안 그죠? 그 전에 이미 꺾여서 내려와서 이렇게 빼버렸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흐름으로 보는 건 아니다. 반등이 리바운딩이 들어올 지점에 위치했다고 봐야지. 그죠? 정상이라면. 여튼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보유하자고 했는데 참 너무 그죠? 무차별적으로 당해서 여러분께도 할 말이 없고 10% 안 떨어진 주식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주식처럼 돼버려갖고 정말 죄송한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일어나기 쉽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서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 전부 다 지금 약세를 보였지만 되돌아 나올 때 누가 더 빨리 나오느냐로 판단한다면 저는 뭐의 화장 폭격이 가장 먼저 들어올 거라고 그건 크게 의심하진 않아. 근데 뭐 지금은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만 여튼 잘 버티자. 아셨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금요일처럼 종가가 저가가 될 수 있는 부담 이런 부분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고. 아니 저는 그렇게 하락할 거라고 보지 않는데. 왜냐면 외인 선물이 그죠? 여기 지금 외인 선물이나 요 풋옵션 1200억 때린 걸 보면 그지? 선물도 지금 3,900개 장 딱 끝나자마자 그죠? 만천 계약 매도하던 놈들이 지수는 반등이 별로 크게 안 들어왔어. 그죠? 코스닥도 뭐 지금 코스닥이 몇 프로입니까? 코스닥이 11% 떨어졌잖아. 그죠? 코스닥이 11% 떨어졌잖아. 장중에 여기까지 갔다가 13.7%까지 갔다가 그지? 그래서 아까 자꾸 선물을 보자고 한 게 그거라고. 그지? 선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거래소에 1조 5천억 매도가 나왔지만 그거를 만든 게 선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선물 금요일날 때린 거 일부 이익 실현인 거잖아. 아침엔 자꾸 패놓고 지수 더 누르면서 그러면서 개인들 풋옵션 지수 더 하락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선물을 갖고 들어왔잖아.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이 3% 정도 마이너스 3% 정도만 나오면 우리 시장은 갭상승할 수 있다고. 이해되시죠? 뭐 5%까지 떨어진다면 좀 아리까리 하지만 마이너스 4% 정도까지는 이미 우리 시장이 반영을 한 거야. 아시아 증시가. 응? 그런데 시가총액 가장 큰 엔비디아가 일단 악재 때문에 약세를 보일 거고 거기에 애플이 약세를 보일 거고 그러면 뭐예요? 시장 지수는 나스닥은 떨어질 거잖아. 그지? 차라리 아침에 세게 떨어져라. 그리고 나서 세게 떨어지는 게 3%에서 5% 떨어진 다음에 아랫꼬리를 달고 돌아 나와주면 우리 시장은 갭상승이지. 이해되세요? 반대로 뭐 1, 2% 떨어졌다가 1% 뭐 보합권 반등했다가 4, 5%로 떨어지면 그때는 또 우리 시장이 또 머리 아파지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개파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상황에서 그죠? 아까 이야기한 여기를 빨리 그러니까 요 라인을 요 위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조정이 들어올 때 그죠? 처음에는 얘가 조정 상승하는 종목이든 지수든 처음에는 요 단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다가 그 다음엔 그 중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엔 조정을 받으면 이 라인까지 보이는 거야.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 올라가는 종목도 지수도. 그러니까 차라리 아침에 개파락을 어디 16,000 정도의 개파락을 해서 아랫꼬리를 달고 하락을 하더라도 돌아오는 게 낫지. 어리버리한 데서 시작을 해서 반등하다가 요 빨간 라인에 맞고 다시 이렇게 음봉으로 되면 그러면 아시아 증시가 부담인 거야. 그런데 제가 지금 나스닥 선물 보게 되면 5%까지 끌어내린 건 아시아 증시 더 누르려고 끌어내렸다라고 보고 그죠? 한 2% 정도 약세 출발해서 그제? 그리고 나서 한 4%, 5% 약세. 그러다가 아랫꼬리 달고 십자봉이나 양봉으로 전환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응? 그건 이제 이란이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을 보복을 하느냐. 그죠? 그런데 오늘 내일 할지 안 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 이제 뉴스로는 뭐 오늘 내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옵션 만기 주간에 들어가는 흐름인데 잘 보시면 개인들의 성향이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진행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래소 쪽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죠? 코스닥은 이게 다 반대 매매일 거라고. 왜? 거래소 쪽은 그나마 그죠? 뭐 삼성전자든 그리고 전력기기든 뭐 단기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조선도 마찬가지고 급락을 했고 화장품도 급락을 했지만 거래소 쪽은 그래도 신고점을 낸 섹터 종목 부분들이 많잖아. 반대로 코스닥 쪽은 계속 저점을 붕괴하면서 내려온 종목들이 많지. 그죠? 지금 시장이 내려오니까 그 전에 로봇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죠? 로봇이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시장 지수가 내려오니까. 2차전지가 그죠? 많이 떨어졌다고 안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지. 그죠? 올라가다가 내려온 거고. 응? 얘네들은 떨어지다가 또 떨어진 거야. 지수 하락으로.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의 신용 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들은 다 박살이니까 강제 매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매도하고 싶지 않고 버티고 싶어도 그지? 강제 매물이 쏟아지는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2차전지를 더 들고 싶은데 신용을 썼어. LNF가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진 게 아니잖아. 강제 청산 당하는 거라고. 시장은 가끔 가다가 그렇게 강제 청산을 해야 가벼워지는 거야. 왜? 그 잠재된 매물이 그죠? 그 잠재된 매물이 떨궈져 나가면 올라갈 때 반등할 때 물량으로 나올 물량이 떨어지면서 다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코스닥의 개인 매도가 많은 이유가 그 강제 청산 당하는 매물이 많기 때문인 거야. 이해되세요? 응?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많이 떨어졌다고 시장 지수가 내려온다고 들떨어지는 거 아니다. 올라간 종목은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계좌 신용을 안 쓰는 게 정상인데 그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그런데 LNF는 이렇게 생각해 보셔. 여러분들 계좌에 LNF하고 그러니까 신용이 썼어. 그러면 LNF가
LNF를 2차전지는 저 위에서 많이 떨어져서 많이 지금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18% 내려온다고 얘를 팔고 싶지 않을 거야. 내 계좌에서 신용에 위험이 생기면. 그지? 그러면 덜 떨어진 종목을 팔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덜 떨어진 종목을 팔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올라간 종목도 시장이 급락을 하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왜?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그제 저쪽 종목을 팔아야 되는데 많이 떨어진 건 팔기 싫거든. 올라와서 떨어지는 종목을 팔고 싶지. 그런데 전 반대라고. 그죠? 시장이 조정을 보이니까 이런 급락을 보이니까 좋은 종목도 떨어지는 거야. 아까 걔는 그저 실적이 안 좋고 LNF는 내일 실적 발표해서 내일 안 좋다 그랬잖아. 가장 안 좋을 종목이 양극재에서 LNF. 그러니까 그거 앞두고 가장 약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응? 다른 2차 전지도 떨어졌지만 오늘 LNF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이유도 그거 이미 알고 있어. LNF가 가장 안 좋을 거라는 걸. 그죠? 반대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급락하는 종목들이 못 올라온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죠? 못 올라온 애들이 떨어지고 호텔신라가 그죠? 카카오가 많이 떨어졌다고 네이버가 많이 떨어졌다고 안 떨어지냐고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시장의 위협 때문에 떨어지면 뭐해? 화장품도 매도하게 되고. 응? 왜? 들 떨어진 걸 매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중심은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매수는 몰라 이런 체계적인 위험, 시장의 체계적인 위험인 이란 뭐 핵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개나 소나 똑같이 다 안 좋은 건. 그런데 그런 위험이 그런 이야기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아올 땐 실적이 좋은 게 먼저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VT를 더 사라고 한 거고 여튼 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께 제가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코스닥 코스피 더 떨어지면 어떠냐 그 흐름대로 진행된 것 같아서 경계했기 때문에 그나마 미국 쪽 이 가성비가 좋은 이런 쪽 라인에 화장품 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집중했는데도 시장 전반에 흐름을 피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데 그래도 변함없어. 아셨죠? 오기가 아니고 진짜로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가 줄고 경기가 부담되어지는 지표 흐름이 맞지만 거기서 가성비 좋은 쪽으로 찾는 부분은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여러분들 화장품 쓰는데 화장품 안 쓰냐고. 그죠? 화장품 쓴다고. 그죠? 똑같은 걸 쓰는데 가격이 싼 걸로 바꾸지. 응? 화장품은 거의 필수품이야. 여튼 마음고생 많으셨고 힘드셨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욕하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우리 거 잘 버티자. 아셨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시장이 긴축의 문을 열고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러니까 뭘? 일본은 제로금리에서 0.1%였다가 0.25%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 시장은 내려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8월 1일 날 발표된 7월 ISM 제조업 지수가 뭡니까? 48.5, 전달에 6월 달에 48.5였는데 46.8로 급격한 쇼크. 그죠? 차트를 보면 내려오고 있잖아요. 50 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물론 쇼크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 빨간 라인 ISM 제조업 지수가 2023년에는 뭐 50 이상이 확 좋아졌었나요? 아닙니다. 작년이나 지금이나 그죠? 작년 연말 올 초에 조금 올라왔었다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무슨 새삼 갑자기 쇼크 엄청나게 경기 침체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갖다 붙이기 마련인 겁니다. 주식시장은. 자, 여튼 쇼크가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중 고용 지수. 고용이 그죠? 컨센서스가 49였는데 43.4로 나오면서 고용 빨간색 다 50 이하로 생산도 50 이하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죠. 자, 그러니까 그죠? 샤미 법칙이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샤미 법칙은 미국 실업률이 최근 3개월 이동 평균치가 앞선 1년 중에 그죠? 최저치보다 0.52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론. 그죠? 이코노미스트 샴이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실제로 이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서 1959년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샴의 법칙이 맞아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샴의 법칙이 가동될 수 있는 실업률 4.3%. 그죠? 그 전에 3.7%였는데 3개월 평균이 0.5% 이상 증가한 경기 침체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11번 중에 그죠? 경기 침체 시그널 11번 침체 11번 중에 10번을 맞췄다면 엄청난 법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정작 이 법칙을 만든 샴은 그거 아니다.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느껴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여러분이나 저처럼 개인 투자가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만 사람만 매매를 하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막 변동을 크게 부리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리즘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어느 라인에 어느 논리적 변수 이런 부분들을 놓고 샴의 법칙 이거 11번 중에 10번을 맞춘 무지 중요한 법칙이니까 그 알고리즘 펀드나 알고리즘 매매 이 기법의 이 흐름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을 해서 미국의 금리와 미국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그 금리의 차이가 줄어드는 흐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가속화가 되면 금리를 더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투자가분들은 미국 시장이 금리를 0.5%, 0.75% 확 내려라. 그러면요, 그죠? 미국하고 일본하고의 금리 차이가 확 줄어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미국이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순차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잘 맞히는, 경기 침체를 잘 맞히는 샤멜 법칙, 이걸 건드렸고, 그리고 엔화 강세 흐름이 전개되다 보니까 알고리즘 매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기계적 매매 부분이 엄청나게 짓눌렸던 게 월요일이었다. 일본과 우리 시장. 그래서 제가 우리 MTN 카페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월요일 날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지 매도를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문자도 보내드렸었던 날입니다. 월요일이. 자, 거기에다가 7월 고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농업 고용 부분, 분명히 빨간색 부분 내려왔습니다. 그죠?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 17만 6천 명인데 11만 4천 명, 거의 6만 명이나 줄어든 흐름이니까 와, 고용도 다운됐네. 그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4.3%의 실업률에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부분 두 대목이 있습니다. 실업률 자체가, 그죠? 실업률 자체가 현저하게 낮다. 그죠?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현저하게 낮은 실업률이 4.3% 올라왔다. 이것만 가지고 침체라고 이야기할 수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경제활동 참가 인수의 급증입니다. 무슨 얘기냐? 7월 달에 갑자기 경제활동 참가 인수가 전월 대비 42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죠? 반면에 직전 6개월간 55만 8천 명이 증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55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 참여를 했는데 7월 달에는 갑자기 42만 명 엄청나게 경제활동을 참여하겠다라는 인구가 증가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아진 겁니다. 해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실업률 자체가 높아지고 고용이 나빠졌다라고 하는 걸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자, 다행스럽게 8월 5일 날 발표된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는 확장. 그죠? 물론 ISM 서비스업 지수 51.4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요 S&P PMI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다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고 거기에 신규 수지나 생산, 고용도 5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개월 만에 확장 국면으로 회복을 한 부분이죠. 다만 3개월 평균치로 보게 되면 둔화 추세인 건 맞습니다. 이러니까 통화정책에서 0.25%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그죠? 다시 회복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9월 부분까지 기다려야 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요란한 시장의 흐름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블랙맨더의 진짜 원흉은 아까 이야기한 엔캐리 청산 공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엔화가 162엔 부분에 있다가, 그죠?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그제 월요일 날에는 141 여기까지 엔달러 환율이 내려왔죠. 근데 제가 여기 방송 12시, 오늘 12시를 보게 되면 147엔 정도까지니까 아주 급한 흐름 부분은 일단락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식하면서 꼭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 그죠? 급락을 하면 그 급락권 전에 가장 먼저 시그널을 주는 게 환율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원달러 환율 얼마입니까? 1374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시장이 무슨 금융위기가 터졌습니까? 그죠? 월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글로벌 시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핵심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이상, 1,600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보여야 되고 안전자산의 강세 현상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조건.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으로 보게 되면 그때 청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엔캐리의 규모도 혹자는 1경인 정도 된다, 아니다. 엄청난 자금이다 그러고 또 어제는 월가에서 50%에서 60% 청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거 자세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98년 4월 달에 우리 아시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한 때, 그때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의 일부 청산이 나왔고 15.9%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던 때, 그리고 2001년 그죠? 9.11 테러 이때 또 10.9% 하락. 그리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나올 때 38.9%. 여기 38.9%라는데 실질적으로는 50%가 넘게 하락했었던 급진적 청산 시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부분이 지속적이고 강하게 급진적으로 청산되려면 미국 경기가 급냉해야 된다. 그죠? 미국 경기가 급냉하고 긴급하게 미국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 흐름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GDP 성장률도 3분기 이번에 또 올렸죠. 2% 이상인데 어떻게 지금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가 확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또 악재는 종합 세트처럼 봅니다. 그죠?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지도자 암살하고 나서 전 세계 무슬림 긴급회의 소집 57개국이 오늘 모여갖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잖아요. 이란이 해서. 그죠?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전면전 지지
뭐 이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구성된 국가들이 전면전 지지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 같아선 핵이라도 던지고 이스라엘 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자는 그죠?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없는 거 잃을 게 없는 사람은 그죠? 죽자 살자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부분을 한다? 못 한다는 거죠. 그랬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벌써 핵으로 공격해서 죽였을 겁니다. 왜? 핵 공격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랬을 때 푸틴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 국가들이 그 대응 안 하겠습니까? 공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왜 그렇게 급락을 했느냐? 그죠? 아시아 증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 세 가지 이유와 거기에 미국 시장 2.4% 끝난 다음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지연 이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애플, 워런 버핏이 애플을 50% 매도했니? 이런 뉴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도 워런 버핏이 그죠? 애플 매도했다. 그래서 쉐브론 샀다라고 했습니다. 애플 그때 매도하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쉐브론 찔끔 오르다가 내려오고 워런 버핏이 무슨 엄청나게 잘합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금융위기나 세게 내려올 때 그죠? 그때 사놨다가 그죠? 몇 년 지나서 괜찮아지면 팔고 그런 매매하고 개인 투자가 시세를 보는 개인 투자가 매매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틀리죠. 애플 매도했다고 따라 매도하는 거. 엔비디아 없습니다. 애플. 그죠? 보유 주식 중에. 시장에 주도하는 섹터 부분을 매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습니다. 설명이 쉽지 않는 주가 급락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차트를 그죠? 일본, 니케이와 대만, 그리고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다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죠?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그 속에서 기술적 흐름 부분 왜 과매도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냐? 그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지금은 뭡니까?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 수준만큼 월요일 날 들어왔다는 거예요. PER 기준으로. PBR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2600 이하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주식을 매도합니까? 매도 아니잖아요. 그죠?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지 월요일 같은 날이. 다만 어제와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외바닥에서의 반등이니까 다시 내일부터는 조금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딱 보셔야 될 섹터 종목 부분은 그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아직 급락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었던 주도 섹터 5섹터 아시죠? 그 섹터의 종목 부분들 중에서는 이미 월요일 개파락의 시초가를 다 회복한 갭 자리를 회복한 종목들 그게 주도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번 시장에서 보셨잖아요. 그죠? 그동안 시장이 올라가고 주도 섹터가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계속 떨어졌던 종목 주가가 급락하니까 안 떨어집니까? 걔네들도 더 떨어지죠. 반등하는데 그네들 제대로 못 올라오고 주도주가 올라옵니다. 그 주도주를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도 하고 그리고 펀더멘탈과 기술적 흐름을 병합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 주식시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강철 심장과 그리고 실적입니다.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고 제가 한 주 안 나오니까 시장이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나왔으니까 시장 괜찮아질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이 시장은 더 내려오면 쌍바닥찍으로 내려오는 시장이지 추가 하락 시장이 아닙니다. 김기수가 자신합니다. 주식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 매수의 우선순위는 실적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